2026년 1월 18일 한국 금융시장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500원 선을 위협하자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 위기의 기억 때문인지 환율이 오르면 막연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위기라는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구조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출 강국이라는 한국의 통화 가치가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왜 달러는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그토록 다급하게 시장 개입에 나서는 것일까요? 오늘은 1월 18일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야말로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달러 매수 권유를 자제시키고 기업들의 무역자금 흐름을 현미경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려는 통상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더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부상의 달러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달러는 과연 같은가? 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받을 돈이 갚을 돈보다 많은 순대 외채권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달러 자산의 성격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이나 개인들의 미국 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해서 시장에 풀기 어려운 자산들입니다. 반면 위기 시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르고 거셉니다. 즉, 가진 돈은 많지만 당장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유동성의 불일치, 이것이 당국이 긴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진단입니다. 같은 날인 1월 18일 IMF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환노출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 규모의 25배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한국 경제라는 배에 실린 화물의 무게는 25톤인데 파도가 칠 때 충격을 흡수해줄 완충 장치는 고작 1톤을 견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이 거대한 자산이 국부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변동하는 순간 이 자산들은 시장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를 rush to hedge, rush to hedge, 즉 해지 쏠림 현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환차손을 막기 위해 일제히 달러를 팔거나 선물환 계약을 하려 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빠져나가려 할 때 압사 사고가 나듯 시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매물은 환율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IMF는 한국이 대만 다음으로 이러한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기축통화국이 아닌 개방경제국가가 짊어진 숙명적인 구조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환율이 올랐다면 2026년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자본이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급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매달 수십억 달러가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해 환전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가? 이것을 단순히 개인들의 탐욕이나 애국심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주주 환원율은 낮았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높은 수익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해외 주식 리쇼어링, 즉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떠난 근본적인 이유, 즉 한국 기업의 성장성과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금 혜택만으로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만들어낸 성적표인 셈입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소용돌이는 이제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점심값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밀가루, 식용유, 에너지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물가 폭등을 불러옵니다. 서울 시내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편의점 도시락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퇴근길 소주 한 잔의 가격에도 환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물가 안정의 최후 저지선으로서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통화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15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랬다가는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고환율은 이처럼 한국 경제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구원투수를 등판시켰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자산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환율 1,100원, 1,200원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감내해야 할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달러 자산 배분을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이 파도는 언제든 다시 더 거세게 우리를 덮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6년 1월의 환율 위기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소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넘어 새로운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묻는 엄중한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한국 경제의 환율 위기와 그 이면의 구조적 진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